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꾸준히 돌보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식단이나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식단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돕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흡수가 느린 음식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모두 이런 기준을 꼼꼼히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대표적인 저당지수 음식으로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또한 장 속 유익균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로 죽이나 미숫가루 형태로 먹기 좋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 귀리를 선택할 때는 가공이 많이 된 인스턴트 귀리보다는 통귀리나 롤드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34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올바르게 조리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4배 이상 많고 마그네슘이 풍부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현미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백미와 73 또는 55로 섞어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혹은 발화 현미를 사용하면 소화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다만 치아나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충분히 불리고 오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체중 조절과 혈당 안정 두 가지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먹어도 좋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관리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륨 등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익혀도 영양 손실이 적기 때문에 데치거나 찜으로 간단하게 조리해도 충분합니다. 된장이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단백질도 더해져 더욱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단,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과 식감이 손실되므로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음식입니다. 5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견과류는 작은 양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아 인슐린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호두는 중성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단,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한 줌, 즉 2025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염 제품보다는 소금이 없는 생견 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포만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갖춘 5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특정 영양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혈당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음식들도 실생활에서 자주 먹을 수 있고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음식들을 알아보며 식단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달아서 혈당에 나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안정적인 혈당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 덕분에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타민 A,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삶거나 찐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추가하면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끼에 반 개 또는 작은 사이즈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음식은 콩류, 특히 검은 콩과 병아리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당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콩자반, 두부,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콩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안정과 단백질 보충 2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음식은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엽산,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데치거나 국, 나물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단, 너무 짜게 양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때마다 작은 그릇 하나라도 잎채소를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을 빼야 할까? 보다 채소를 얼마나 더 넣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9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사과와 같은 저당지수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적절한 과일 섭취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을 보호합니다. 다만 과일은 양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작은 사과 한 개 또는 반 개를 식사와 함께 혹은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도 영양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사라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요거트, 특히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소화 흡수를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부담되는 분들은 두유 요거트나 발효 콩 제품을 대체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음식들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우며 혈관과 장 건강까지 함께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식단에 이 음식들 중 하나라도 조금씩 더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한 가지 음식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혈당 수치뿐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관리에서 식단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여러분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